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은 그 위헌법률 심판권 보세요. 앞쪽에 우리 헌법재판소 앞 페이지야. 앞쪽으로 넘어가서 앞에 헌법재판소 첫 앞으로 가. 헌법재판소 앞에 위헌법률 심판권입니다. 그 위헌정당이잖아. 앞 뒤로. 아니 더 앞으로. 자, 그 헌법 그 위헌법률 심판권 보세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심판의 재청이 보이죠? 심판의 재청이야. 재청 과정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안 넘겨보시면은 그 박스 한번 볼까요? 그 재청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한다. 그 박스 최저 칸이야. 법원이 합니다. 법원의 뭐 직권 또는 당사의 신청 거죠? 직권 또는 신청 또는 직권입니다. 효과 당의 사건은 어떻게 된다고? 정지. 위헌 결정 효력입니다. 원칙은 그죠? 이게 이제 위헌 결정되면 이게 법률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원칙은 위헌 결정 효력 원칙은 그날로부터인데, 근데 이게 이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간통죄 같은 경우는 형벌 조항이죠. 이거는 소급표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외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표다. 밑에 결정 유형 보시면은 합헌 결정, 위헌 결정, 이게 일반적인 용어예요. 근데 밑에 D가 헌법 불합치 결정은 이건 독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헌법 불합치 결정. D것이다, 그지? D가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 불합치란 말을 보시면은 헌법 불합치란 말이 뭐야? 이게 헌법 불합치죠. 이 헌법 불합치는 이 헌법에 안 맞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한마디 표현하게 위헌이라는 얘기죠. 근데 위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헌법 불합치라는 말을 씁니다. 위헌은 위헌인데 위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냐? 옆에 박스 보시면 여러분 헌법 불합치 결정 사례가 나오죠, 그죠? 시험에 논다면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 이거죠. 요 사례는 이거 선거구가 있습니다. 선거구가 있어. 선거구가 있는데 현재는 요래 된 거야. 선거구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4개 선거구야. 1, 2, 3, 4 선거구입니다. 그럼 여기는 인구가 100명이에요. 여기도 100명입니다. 여기도 100명인데 여기가 500명이네. 1번 선거구, 2번 선거구, 3번 선거구, 4번 선거가 있는데 4번 선거구가 인구가 500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정치 파트 할 때 인구 비례성에 위반되지. 그때 어느 정도까지 봐준다 그랬습니까? 현재 1대2까지 봐준다, 그지? 1대4는 너무 심하다. 1대5는 너무 심해. 그럼 이 선거구 자체가 4번 선거구만 문제돼요. 1, 2, 3번까지 다 문제돼요. 이건 다 문제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인구가 500이 아니라 보니까 200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4번만 문제되는 게 1, 2, 3, 4가 다 문제되는 거야. 지금 내일 모레 이러면 선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거 직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재판해 봤더니 이게 문제 있네. 자, 그러면 전체 선거구를 다시 짜야 되겠지, 그지? 그럼 이 선거구 전체를 위헌 그래프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싹 지워버려야 돼. 그럼 선거구가 사라져 버려요. 내일 모레 선거 한다 못한다? 못해요.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 문제 있는 거 알겠어. 어쩔 수 그냥 이대로 해. 다만 빨리 법을 바꿔라. 입법 개선 명령, 그죠? 보통 시한을 정해줍니다. 뭐 앞으로 1년 내에 또 앞으로 6개월 내에 빨리 법을 또는 선거구를 다시 빨리 만들어라. 지금은 문제지만 그대로 하고, 이게
헌법 불합치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한번 봅시다. 한번 헌법 불합치 보세요. 법률이 실질적으로는 위헌이나 위헌이야 다른 이유로 법률을 존속시키면서 일정 기간 내에 그 위헌성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즉 입법 개선 명령 촉구한다는 것이.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사례를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사례는 이거 그대로입니다. 사례 그대로니까 꼭 읽으실 바랍니다. 거기 하나 한번 체크 보시면은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선거구글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요게 아마 요게 300이었던 것 같아요. 300. 3대 1에서 뭐를 바꾸라고? 2대 1로 바꾸라고. 입법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거구 구역표를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일단 지금은 할 수 없다. 지금은 선거하고 그 말입니다. 되겠죠? 됐습니다. 나머지 건 굳이 볼 필요 없고 탄핵 심판권. 탄핵 심판 봅시다.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미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는 나라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 이래로 현직의 대통령을 합법적인 그 절차를 통해서 탄핵시킨 나라가 몇 나라 좀 되겠습니까? 몇 나라 좀 될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 거의 유일해요. 미국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미국 여러분 우리가 미국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직전까지 갔을 때 스스로 사임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상당히 지금 우리는 발전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어쨌든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지금 또 누가 지금 위태위태 법관들이 지금 또 사고 쳤다니 이놈 새끼들이 사고 쳐가지고 싸다. 그는 탄핵시켜야 되거나. 난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죠. 약간 여담인데요. 지금 이게 그때 소송 당사자가 우리나라 외교부 우리나라 정부랑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 아니고 이거 우리 그 위안부 노인네들 그죠? 노인네들 위안부 노인분들과 일본이 지금 싸운 거예요. 일본이 싸웠습니다. 근데 일본을 대리한 우리나라 그 법률 이 변호사들 얘기지. 그게 이제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이 있습니다. 김앤장이라는 로펌은 변호사들의 원업이야. 변호사들이 보통 법관들이 옷 벗고 어디 제일 들어가고 싶어?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굉장히 여안에 있으면은 여안 있잖아요. 장관하다가도 이어 들어가고 뭐 하다가도 이어 들어갔다가 또 장관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굉장히 권력이 막강합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로펌에서 일본을 대리해 준 거예요. 이 노인네라고 싸우면서. 그런데 그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우리가 돈만 주면은 악마도 대변해 주는데 그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있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짓거리를 한 거야. 이게 법원이 그죠? 법원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죠? 이렇게 싸우고 있어 그지? 법원의 그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느냐? 대법원장실에서 요 김앤장 변호사들하고 소송 대책을 세웠다냐? 작전을 짜다는 거야. 작전을. 그럼 재판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야 니네들 서류 내봐봐. 니네들 법원에 여기서 법원에 서류를 공개하려면 내야 될 거 아니야? 미리 내한테 내놔봐. 내가 봐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지금 대법원장이면 뭔가니. 이거 있잖아. 이거는 뭐라고 얘네들은 뭐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 이게 이 시장 양아치도 아니고 이거는 있잖아. 이것도 매국노도 너무 우아한 표현인 것 같아. 이거는 친일파 이것도 너무 우아한 단어야. 이거 개쌍 양아치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지금 우리 이래 내가 이 울분이 지금 내 나이 돼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사실 철이 없는 거야. 이는 이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면은 철이 없는. 여러분들 나이에서 이렇게 표출하면 괜찮은데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이렇게 하면 사실 철이 없는 건데 할 수 없어요.
철이 없어도 할 수. 이거는 그리고 우리 내가 전에 우리 대학 동기들 중에서 뭐 이렇게 뭐 판사하는 놈들 있거든. 전화하다가 이 쌍시게 목소리 욕했어요. 이건 이상한 거지. 누가 이거 법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재판할 때는 진짜 치열하거든. 막 그 서류 하나 어떻게 증거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짜고 하는데. 어쨌든 아직 내가 열받았다. 그래서 지금 탄핵합니다. 우리는 수험생에 따라서는 탄핵 절차 한번 봅시다. 자,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 절차인데 이걸 보자고요. 우리가 이미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니까 대통령 봅시다. 대통령이야.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 발의. 그죠? 탄핵 발의. 소추 발의야. 소추 발의. 소추 발의. 탄핵 소추 발의. 의결. 심판 단위죠. 그죠? 자, 요거는 누구 권한입니까? 이거는 국회 권한이죠. 요거는 누구 권한? 이거는 헌법재판소 권한이야. 발의권과 의결권은 소추의 발의 의결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국회 권한이고.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뭐?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정족수 봅시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얼마입니까? 제적 얼마? 가정 3분의 2. 이게 의결이 3분이니까 발의는 요보다 적어도 관계없지. 제적 얼마라고? 과반수. 심판은 뭐? 6인 이상, 물론 7인 이상 출석에다가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서 6인 이상 찬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대통령 말고 기타. 이 기타는 누가 들어갑니까? 뭐 이 법관도 들어가죠. 법관 등 이는 어떤 그 기타는 대통령보다 좀 그 급이 낮으니까, 그래서 의결이 대통령이 그 대통령 탄핵수 의결이 제적 3분이니까 기타는 좀 더 관계없지 않게도, 그래서 그것은 제적 과반수. 의결이 과반수니까 발의는 요보다 과반수보다 적어도 관계없지. 그래서 제적 얼마라고? 제적 3분의 1. 네. 여러분 이 과반수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죠? 3분의 2, 2분의 1. 2분의 1 뭐? 3분의 1. 그지?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면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그때는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제적 3분의 2 요걸 하나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쭉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그 65조가 그 내용이야. 됐고요. 사망사항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탄핵소추 의결 받은 자는 권한행사 정지입니다. 권한행사 정지. 그 다음에 탄핵 결정은, 그래서 여러분 그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라 이 말이죠. 처벌은 그때부터 처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 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추에 그 노인네 지금 잘 계신지 모르겠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노인네요. 나이가 지금 그 60 중후반이다. 그지? 그 노인네지, 그지? 그땐 여러분 아마 내가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이 양반이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나는 얼굴이 되게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직 도중에는 그 보톡스 맞고 그 누구야 그 김영재 의원인가 해서 뭐 필라 맞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팽팽해진 거야. 나이가 여러분 그 60대 후반 들어가면 다 쭈글쭈글해져요. 그 정상이야. 아마 나는 이 노인네가 그거를 보여주기 싫어서 나 법정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안 나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 보통 사람도 있잖아. 자기가 늙은 모습을 자기 아는 지인한테 보여주기 싫어해요. 그거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얼굴이 팽팽하게 해가지고 뭐 탱글탱글해 뭐. 나 이거 터질 줄 알았어 이거 뭐. 얼마나 팽팽해가지고. 그건 비정상이야. 그거는 그저 뭐 폴라 맞고 해가지고 실을 집어넣었다. 실을 이렇게 요 선으로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요 집어넣어가지고 탱탱 펴고 해가지고 얼굴이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 그건 60대 노인네가. 60대 나이도 60대 후반 노인네가. 오케이, 뭐 그렇다. 넘깁니다.
다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위헌정당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8조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당을 위헌이라고 해산하려면 조건이 뭐냐? 정당의 사항입니다. 지금 정당의 뭐요? 목적이나 활동 두 개 다 들어가. 목적이나 활동이 뭐를 위반했을 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해야 돼. 그때 누가 나선다고? 정부가. 꼭 기억하셔야 돼. 누가 나선다? 정부가. 다음 밑에 권한쟁의입니다. 이건 최근에 이제 권한쟁의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권한쟁의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권한쟁의는 뭡니까?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 이거죠. 내 권한이다, 네 권한이다. 주로 좋은 것은 내 권한이라 표현할 거고 싫은 것은 네 권한이라 표현하겠지, 그지? 그 싸우는 게 권한쟁의인데, 권한쟁의입니다. 실제 사례 이런 걸 줄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밑에 빈 공간, 밑에 그 빈 공간에다 한 써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YS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 김영삼 대통령이 1990년대 IMF 그 양반 그 집권 말기 때 IMF가 왔으니까 96년 이때 했네, 그죠? 그때 이제 대통령이 와 있습니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계실 때, 이 양반이 계실 때요. 그때 이제 우리 그때가 이게 그 신한국당이라는 아마 이게 뭐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신한국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당. 요게 그때 여기 여당입니다. 여당이 있고 그때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어요. 민주당은 계속 야당이었습니다. 그때도 야당이었어요. 여기 이제 DJ가 있었죠. DJ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에는 날치기가 굉장히 날치기란 말은 우리 이런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뭘 해야 됩니까? 과반 출석, 제적 과반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나, 그지? 그런데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을 해야 출석을 하지. 오늘 내일 합니다. 내일 뭐 언제까지 오세요라고 통지가 해야 출석할 때 말까 뭐 할 때 할 거냐? 근데 자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다니까 내일 예를 들어서 본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여당 안에 여당한테 다 알려주는 거야. 근데 내일 7시에 하자. 아침 7시, 오전 7시에 하자. 오전 7시에 한다. 오전 7시에 모여가지고 요즘 애들마다 열일한다. 열일, 그죠? 7시부터 모여가지고 한다 이거지. 좋다, 이거 좋은데 야당이 민주당한테 언제 알려주냐? 아침 6시에 알려주는 거야. 통지하는 통지. 통지는 해줬다, 그지? 아침 6시에 전화 걸어서 국회의원 오늘 7시에 합니다. 뭐 오지 말았냐고 똑같으냐, 그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후다닥 왔는데 이미 도착하자마자 뭡니까? 이미 게임 다 끝나버린 거야. 통과. 일단 제적 과반수 출석했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서 통과시킨 거지. 근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다수가 참석도 못했고 그렇게 뭐 반대 의견도 표시 못했고 표결도 못했죠. 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권과 표결권 어떻게 했다고? 침해한 거야. 누가? 요때 이제 여러분, 요때 이제 우리 국회의장, 내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국회의장은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후폭풍이 이게 지금 분명히 자기한테 이게 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날치기 하면 자기가 나중에 공격받잖아.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데 부의장이 국회 부의장이 총대를 메고 이걸 이제 결행한 거야. 그래서 국회 부의장을 상대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 권한쟁의를 제기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국회의원들을 뭐를 침해했다고요?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권한쟁의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권한에 관한 다툼입니다. 여러분 이거 헌법 소원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국회 부의장이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권 표결권 같은 게 침해당한 상태에서 표결 통과시켰잖아. 이게 헌법 소원 사건이야? 권한쟁의일까요? 아까 헌법 소원이 뭐였습니까? 내 권리를 지금 구해달라는 거 있잖아. 이것도 그거 아니야? 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 안 돼, 이거.
이거 아니야. 여러분, 헌법 소원할 때 그 권리는 어떤 권리야? 기본권이지. 이게 지금 야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권이 국회의원의 기본권이야 아니야? 이거는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이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아니잖아.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당하면은 어떤 뭘 제기한다고? 헌법 소원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권한이야 권한. 그지 권한. 권한이 침해당했을 때는 기본권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권한쟁의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 시험이 그래 물어봅니다. 내 지금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지? 이거는 헌법 소원 사건 아니야. 왜?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오케이. 요렇게 해서 그렇게 시험을 우리가 출제 문제를 만들어내요. 어렵지 않죠. 그래 만약에 논다면 그렇게 논다 그지? 풀어보세요. 됐고요. 자 오른쪽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입니다. 아까 우리 헌법소원 종류 두 가지 봤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권리구제형, 또 하나는 위헌심사형. 그지? 권리구제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여기 노래 불행사, 그래 불행사 그죠? 불행사. 공권력을 행사하면 우리가 권한 침해는 당연히 당하는데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권한 침해 받는다. 아까 뭐 예산 그 법률을 제정해줘야 내가 좀 그지 돈을 받는데 그지? 국회가 법률을 안 만들고 있으면 내가 돈을 못 받잖아. 그런 것들이야 그지? 공권력의 불행사가 키워드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뭐를 빼고요? 법원의 재판은 빼고, 또 기억하셔야 돼. 법원의 재판은 빼고.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을 때는 그 절차를 다 거치고 와라까지 다 세 통으로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이 기억 지문 세 줄은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전체를 꼭 읽어보시고 밑에 박스 정리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칸에 보세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 그래서 설명된 거 보시면은 그 첫 줄 끝에 불행사 예컨대 뭐라고? 입법 부작위도 기억하세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입법 부작위입니다. 입법 부작위. 입법 부작위란 말은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더라 이거지. 다음 법원의 판결은 뺀다 그죠? 그것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보충성입니다. 보충성이란 말은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다면 다 이거죠. 아까 이거 담배 자판기 조례업자가 그죠? 담배 자판기 언더라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잖아. 이때 다짜고시 바로 헌재로 오면은 헌법재판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다른 구제 절차 거쳤나요? 아닌데요. 거치고 오세요. 그게 보충성입니다. 보충성이에요. 그까지 기억하시면 될까요? 밑에 거 좀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일단 뒤에 이제 위헌심사형 보이지, 그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그 첫째 그지? 법률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뭐가 됐을 때? 기각된 때. 오케이. 세 번째 좀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재판의 전제성은 여전히 필요하다. 왜? 이게 기본적으로 위헌심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다 봤고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 정족수 이것도 이제 오늘 문제 내가 그렇게 막 떠들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족수 꼭 암기하셔야 돼.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위헌 결정. 합헌 결정이 아니야. 법률이 지금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결정되는 거. 위헌 결정은 몇 사람 이상? 6인 이상 찬성이다. 탄핵 결정, 탄핵시키는 거죠. 탄핵시키는 거. 그다음에 해산시키는 결정. 그리고 헌법소원 무슨 결정? 인용 결정. 인용 결정이란 말은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게 위헌이다 이 말이에요. 위헌이다. 그때 국가 공권력 행사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인용이란 말을 씁니다. 인용. 기각 결정이 아니야. 기각 결정이 아니고 인용 결정이야. 인용 결정. 법률은 무슨 결정? 위헌 결정. 헌법소원은 무슨 결정? 인용 결정. 몇 사람 이상 찬성? 6인 이상 찬성. 그다음에 반면에 마지막에 권한쟁의는 무슨 찬성? 과반수 찬성이야. 이게 좀 독특하죠?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온다 그지? 낸 다음에 정족수를 내면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냅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야. 위헌 결정, 헌법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권한쟁의. 요 세 가지 그렇게 가세요. 자 넘겨서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하기 문제. 지금 여러분 그 이 문장 지금 1번에 좀 마지막에 그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신청하였단 말로 그죠? 신청해서 1번에 법원이 갑의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갑은 다툴 수 있죠. 다투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직접 헌법재판소 와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라. 이렇게. 2번에 갑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재청할 수 있죠. 직권재청 가능하다. 3번은 이거는 틀렸어. 이건 심판 청구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헌법 밑에 선관위 여러분, 선관위 요걸로 기억하면 돼요. 선관위 구성만 봅시다. 114조 2항입니다. 중앙선관위도 총 9사람이죠. 위원이 9사람인데 똑같습니다. 333이 이렇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끝. 아까 여러분 헌재랑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그지? 그 장은 여러분 이 위원 장은 돌아가면서 호선한다. 9사람이 돌아가면서 호선 거기 보세요. 2항에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노지 그죠? 그 정도 기억하고 오른쪽 헌법개정입니다. 헌법개정 절차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법률 개정 절차랑 비교를 많이 하니까. 근데 밑에 이제 정리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 자, 제안입니다.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누구냐? 국회 제적 과반수.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꼭 기억하세요. 제적 과반수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절차가 뭐라고? 공고 절차야. 공고 절차.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기간을 길게 주는 게 좋아. 그래서 20일 이상이야. 20일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회 의결사입니다. 60일 이내로 그죠? 60일 이내에 제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겠죠. 우리 안기했다가 지금 안기 다 했습니다. 4번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민투표 거쳐야 돼. 국회의원 선거는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입니다까지. 이건 세트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통령 마지막에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고? 즉시 공파라. 즉시란 말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시 공파라. 자, 됐고요. 통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거는 이제 우리 헌법개정에서 앞에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보겠습니다. OX 안 가볼까요? 4번. 헌법 개정안 발의가 아니지. 헌법 개정안 의결 기대된다. 그죠? 틀렸다. 그래서 거기 틀렸고요. 7번. 틀렸다. 그지? 어디가 틀렸습니까? 현행 범인 일지라도가 틀렸죠? 현행 범인은 안 돼요. 예외 없습니다. 10번. 9번. 틀렸죠? 언제 확정된다고? 대통령이 공포에 확정됩니다. 틀린 거야. 10번. 틀렸죠? 공판 후 20일이 지나니 무조건 아니라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20일 지나야 돼요.
11번. 재의결 됐을 때는 재의결 통과 순간 바로 확정됩니다. 오케이. 18번. 틀렸죠? 그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지만은 민사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 뒷분이 틀렸다 그지? 21번. 틀렸죠? 법원의 결정은 그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돼. 25번. 24번. 틀렸죠? 특허소송은 2심이다 그지? 25번. 틀렸죠? 전부 다 대법원 권한이다. 오케이. 30번. 틀렸죠? 법률의 위헌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입니다. 34번. 틀렸죠? 정당의 목적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입니다. 정당법이 아니에요. 35번. 틀렸죠? 공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불행사로 인한까지 들어가야 돼. 42번. 41번. 같은 정당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42번. 차년도 국회 그죠? 45번.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지. 10인 이상 의원도 할 수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가능하고 정부도 다 제행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자, 뒤에 문제를 볼까요? 구 번 볼까요? 9번. 이게 여러분 우리가 13년도에 첫 해 나온 건데요. 이게 신체의 자유야. 신체의 자유. 신체 1번에 보시면은 형사상 불리한 지수를 거부거리기 신체의 자유에 들어가 있어요. 2번에 이게 구속적부 심사권이야. 이것도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증거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없다. 이게 자백 이걸 우리가 사항을 자백 보강의 법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백 보강 법칙. 나중에 우리가 증거법에 가서 좀 합니다. 근데 3번은 이건 여러분 이거는 범죄 이게 이제 3번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그때 우리 공부할 때 이게 청구권적 기본권이 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범죄 피해자 청구권은 이건 신체의 자유와는 관계 없어요. 이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거죠. 내가 범죄를 당했어요. 근데 범인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때 국가 네가 책임져라. 이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인데 이거는 신체의 자유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우리 첫째 나올 거고요.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자, 여러분 여기 제1문에 있는 31조는 뭡니까? 교육받을 권리지. 32조는 뭡니까? 근로의 권리지. 34조는요 인간다운 생활 권리다, 그지? 35조는 환경권이죠. 이게 다 우리 앞에서 기본권 파트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이게 공통된 사항은 생존권적 기본권이야. 그지? 1번 사회복지국가 맞습니다. 2번에 주로 보세요. 주로 2번 문장 잘 한번 보세요. 이런 기본권에 우리가 생존권은 구체적 권리라 그래서 추상적 선언적 권리였습니까? 추상적 선언.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게 국회의 입법이 있어야 된다, 그지? 그때 그런 예를 들었죠.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다, 그지? 맞다, 그죠? 이번에 그게 그때 설명된 그 내용입니다. 3번 보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생존권은 자연법 첨부 인권 자연법상 권리야, 실정보상 권리입니까? 생존권은 자연법상 권리야, 실정보상 권리야? 실정보상 권리죠. 실정보상 권리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인정된다고? 당연히 그냥 국민에게 인지, 국민.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세금 누가 내죠? 국민이 세금 내지, 그지? 내가 세금 내고 세금 낼 만큼 국가도 뭘 하는 거죠, 그지?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생존권은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지만,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지? 요즘 그 외국인 노동자 많다 그랬잖아. 근데 그 걔들이 일하다가 팔이 잘렸어요. 그럼 니 외국이니까 우리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그 산재 같은 거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지만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맞다, 그지? 맞다, 그죠? 4번에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죠. 이거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그죠? 여러분 생존권은 뭐였습니까? 적극적 권리야. 뭐 국가의 뭐 의한 자유. 생존권은 뭐 국가의 의한 자유. 생존권이죠. 의한, 영어로 바이도, 그죠? 바이. 야, 틀렸다 여기. 자, 그렇게 풀어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쭉 뒤로 가서 25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은 지금 군 법무관 임명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군 법무관이죠. 군 법무관 임명하는 법률이 있는데 이 군법무관이라는 게 이제 군대에 있는 판사, 뭐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군법무관 임명하는 법률인데 여기서 요 성격은 법률이야,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요 법률에 그래서 보수 월급을 얼마 주라는 조항이 없는 거야. 원래 법률에서 다 정할 수 없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명령 있죠.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준 거야. 위임을 해줘가지고
요 보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그죠? 위기질서 알지 그지? 헌법, 법률, 명령이다 그죠? 요거다 그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위임해 줬다는 거야.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놀지 말고 빨리 명령을 발동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는 얼마나 주라 입법을 해야 돼요. 근데 뭐 했다고? 안 하고 놀았다는 이야기야. 뭐라고? 입법, 그 유명한 입법 부작위 있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그 보수를 얼마 주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준다는 이야기지, 그죠? 내가 지금 군법무관에 열받잖아. 그래서 나 일했는데 월급 돈은 있는데 월급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지? 그래서 나 월급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지? 이 헌법소원은 성격이 권리구제형입니까? 위헌심상입니까? 권리구제형이지. 재판의 진성이 필요하다 없다? 없어. 이건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달리면 이거죠. 이거는 뭐 재판 이거는 그냥 이 자체만 다투면 안 된다, 그지? 자, 그래서 봅시다. 1번에 위 재판 그래서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그래서 제 문장 보시면은 이에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입법 부작위가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다툼의 대상이 얘가 다툼의 대상입니까? 얘가 다툼의 대상입니까? 얘가 다툼 거죠. 얘는 아무 문제 없어. 지금 대통령이 놀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 그죠? 이걸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뭘 했습니까? 입법 부작위 대통령이 지금 놀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1번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법무관 임명에 관한 법률이 효력이 상실. 이거는 법률은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2번에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는 그럴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아무거 그건 없어. 이거는 전혀 논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어. 아까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언제 어때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일 때만 그 필요한 조건이다. 3번에 이러한 사안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가 아니죠. 몇 사람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 다 틀린 문장이에요. 4번에서 4번이 맞습니다. 자, 넘겼어요. 이제 개인생활법.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요 정도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외울 게 좀 있었어요. 잘 외우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 개인생활법 넘어갑니다. 자, 개인생활법에서는 뭐 요거 하나만 봅시다. 딴 게 없고 그 뒤에 넘겼어요, 여러분. 654페이지에 공법과 사법, 사회법이라는 타이틀 오잖아. 공법, 사법, 사회법, 사회법 체크해보세요. 사회법. 세 번째 칸이야. 사회법이란 말만 좀 익힙시다. 법에는 여러분 사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공법은 뭔가니까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 행사와 관계되는 것들에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거기에 뭐 공법 보세요. 첫 번째 칸에 두째 줄 뭐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것들이 공법이야. 근데 사법은 여러분 사법이란 말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 이 말입니다. 개인 간의 권리 관계. 대표적으로 그게 그 두 번째 끝에 민법 같은 거죠. 민법. 자,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기본 개념이고요. 시험에 혹시나 사회법이라는 게 뭐냐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법. 이런 게야. 사회법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근데 삼성전자랑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막 진짜 꼬르박고 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또 이거 쓰는 순간 내가 기분이 우울해지지 않아요. 3만원대로 3만원대로 용돈 있으면 한번 사봐. 원래 지금 내가 우리 그때 경제 시간에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원래 한 200, 한 7, 80만 하던 것을 액면 분할해 가지고 한 줄 5만 원짜리를 잘랐어요. 지금 5만 원짜리가 얼마 됐다고 지금 3만 물론 3만 원이 아니고 3만 한 7, 8천 이렇게 막한 지금 오늘 아마 3만 9천인가 뭐 이거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아마. 요번에 그 주식 가지고 있던 사람은 대부분 다 한 5만 원대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한 주당 지금 한 만 원씩 지금 까고 있다는 얘기지. 100주 같으면 얼마입니까? 만 원 100주 같으면 한 100만. 근데 100주만 갖고 있겠어. 한 1000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한 1000만 원 지금 날리고 있는 거야.
천만 원치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으면, 천만 원치 치맥을 먹었으면, 그죠? 기분이라도 좋았지, 그지? 천만 원치 애 뭐 사돌는 거 사줬더라면. 어쨌든 물건을 샀습니다. 샀는데 샀어. 근데 우리가 계약했다, 그죠? 원래 여러분 이 계약 관계는 삽부상 관계라, 그죠? 삼성전자나 소비자 다 개인이다, 그지? 국가 권력이 아니 국가 기관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런 관계는 사법이 적용돼요. 그 사법이 적용되는 말은 뭔가니까 양자가 대등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양자가 대등하다는 전제하에서 법을 만들었다, 그지? 근데 실제로 대등하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실제 힘이 무척 세. 힘이 없어.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한다? 국가가 백합해준다는 거지. 이 법이 뭐라고? 이 법이 사회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법 이런 거야. 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또 뭐 근로관계법 있죠.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법이라 하는 걸 그 정도는 꼭 기억해 보세요. 사회법입니다. 사적인 생활관계를 누가 규율한다고? 국가가. 원래 사적인 그런 관계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 근데 국가가 규율한다. 두 번째 줄 그런 말 보이죠? 중간적인 법의 영역이다. 이런 말 보이죠? 밑에 사례를 몇 가지 기억해 보세요. 뭐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 정도 봅시다. 자, 그 다음부터 안 봐도 될 것 같아. 쭉 다 넘깁니다. 우리는 어디 넘어가느냐? 저를 바로 넘어갑니다. 자, 665페이지 근대민법의 3대 원리로 넘어갈까요? 그 중간에는 안 봐도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 지식의 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사소한 개념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돼. 쭉 넘깁니다. 자, 근대민법의 3대 원리 보세요. 자, 끊읍시다.